안녕하세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욕창과 상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론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실제로 드레싱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보실 건데요. 영상을 보기 전에 복습 차원에서 드레싱을 위한 준비물 이런 것들을 또 지침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본 후에 영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싱 할 때 필요한 물품들이 있죠. 그 물품들은 드레싱용 소독 세트가 필요합니다. 이 소독 세트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일회용도 있습니다. 간단히 단기간 할 때는 일회용을 써도 좋지만 장기간 사용할 때는 종지도 들어있고 핀셋도 들어있는 이 스테인리스 소독 세트가 여러모로 편리하고 비용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독솜이 필요하고요. 근데 가정에서는 매번 소독솜을 만들어 쓰는 게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소독약이 묻어 있는 면봉, 베타딘 수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봉을 사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0% 베타딘 또는 10% 포비돈 여러 가지 상품명으로도 불리는데 그런 베타딘 종류의 소독약 또는 5% 클로르헥시딘 또는 헥시딘, 헥사콜 이런 상품명으로 되어 있는 클로르헥시딘 용액, 또 생리식염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리식염수는 1리터짜리도 있는데 소량씩 사용할 때는 1리터 쓰고 1리터짜리를 따놓으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20cc짜리 앰플로 되어 있는 것을 구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멸균 비닐 장갑도 있습니다. 비닐 장갑이면 충분하거든요. 멸균 비닐 장갑 이거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처를 덮을 상처 제품들 듀오덤 또는 메디폼 또는 투명 필름 또는 꺼즈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그 제품들이 붙이는데 고정이 잘 안 되거나 더 고정을 하고 싶으면 반창고 또 꺼즈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처 밑에 깔아둘 포 이거는 뭐냐면 침대보를 적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깔아두는 포예요. 일회용 방수지라는 형태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담을 비닐 만약에 균이 나온다면 이 비닐을 2개를 폭에서 겹쳐서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게 바로 그 스테인레스 소독 세트고요. 이게 이제 일회용인데 뒤집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방이 2개 있고 여기에 이제 핀셋이 들어있는 이런 그 일회용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스테인레스를 뚜껑을 열었을 때 이 모양이고요. 이런 형태도 있고 또 다른 형태도 있고 합니다. 영상에는 이거 말고 다른 형태가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그 멸균 폴리글러브 비닐 장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제품 혹은 드레싱이라고 얘기하는 상처 제품은 이런 그 꺼즈 상품으로 나와 있어요. 다 포장이 되어 있는 또 테가즘이라고 얘기하는 투명 필름 그리고 하이드로콜로이드라는 듀오덤 그리고 폼 제품 메디폼도 있고 폼 제품도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폼 종류를 상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진물이 많이 나오는지 또 이런 쿠션이 필요한지 또는 상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지 여러 가지 그 상처의 특성에 따라서 이 제품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상처를 드레싱할 때 일반적인 지침이 있어요. 상처 관리에서 한번 언급은 했습니다만 우리가 영상을 보기 전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드레싱 하기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전에 씻는 것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고요. 후에 씻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보겠죠.
그리고 상처와 접촉하는 모든 물품은 멸균된 것을 사용합니다. 집에서도 오랫동안 삶아서 충분히 그러니까 소독이 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멸균된 소독 물품들은 사용하기 직전에 열어서 사용하시고요. 공기 중에 노출을 오랜 시간 하지 말란 얘기죠. 멸균 장갑을 착용하고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럼 기존의 드레싱은 어떻게 제거하는가? 이때는 그냥 일반 일회용 그 비닐 장갑을 끼고 드레싱 붙어 있는 것을 이제 제거하고요. 제거한 드레싱은 이 비닐 장갑이랑 함께 시설에서는 적출함에 집에서는 비닐봉지에 잘 싸서 버립니다. 그리고 소독제로 이제 닦은 후에는 15초에서 30초 정도 공기 중에 그냥 이렇게 두면 건조가 돼요. 이때 이제 좀 빨리 건조시키고 싶다고 입으로 부는 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으로 부는 것은 소독을 이미 해놓은 상처에 내 입에 있는 균을 불어 넣어주는 격이 된다고 입으로 부는 것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상처가 건조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축축하게 소독제로 젖어 있는 채 드레싱을 덮지 않도록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덮을 때는 상처의 그 모양만큼 오려서 조그맣게 붙이는 게 아니고 상처를 충분히 덮을 만큼 큰 사이즈로 덮어주시라고 했고요. 또 드레싱이 젖거나 또 감염이 우려가 되면 반드시 교환하고 감염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절차는 이제 손을 씻고 나서 물품을 내가 사용하기 편하게 침상 옆에 모두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처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노출을 시키고요. 불필요한 곳은 잘 또 덮어줘야 되겠죠. 문제는 이제 환자가 드레싱 하는 동안에 불편하게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편안해 있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해 주시고요. 이제 드레싱을 하는 본인도 상처가 잘 보이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드레싱 하는 사람이 너무 불편한 자세로 서 있으면 물론 뭐 근골격계 질환도 생기겠지만 상처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처가 잘 보이는 자리에 가서 서시고요. 일회용 장갑 끼고는 이제 기존 드레싱을 제거하고 비닐봉지에 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드레싱할 물품을 준비한 다음에 멸균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소독액으로 상처를 닦습니다. 이때 솜은 한 번 닦고는 버리고 또 새 솜을 가지고 닦고 버리고 합니다. 솜 하나 가지고 계속 닦아내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소독액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적절한 제품을 상처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골라서 드레싱을 하고 드레싱은 잘 고정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드레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소독약은 어떻게 선택할까? 우리가 청결도관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중심정맥관이라고 주사 또는 뭐 항암제 이런 그 수액이나 항암제 같은 거를 주기 위해서 몸의 중심에 꽂는 중심정맥관이라는 그 주사 도관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5% 헤시딘 혹은 5% 클로리헤시딘으로 닦고요. 담즙관이나 신우관, 이거 상처관리 때 설명드렸는데 그런 경우는 10% 베타딘 또는 포비돈, 이거 다 상품명이라 여러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무로 닦습니다. 그리고 욕창의 경우에는 균이 나오거나 냄새가 나거나 고름이 있는 경우에는 베타딘으로 닦는데 그 외에는 생리식염수로 닦습니다. 좀 의외죠? 네. 왜냐하면 새살이 차올라 오게 됩니다. 욕창 치료하다 보면. 근데 새살이 빨갛게 차올라 올 때는 베타딘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지키셔야 할 건데, 왜냐하면 이 베타딘이 새살이 차올라 오는 것을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살이 이렇게 빨갛게 차올라 올 때는 베타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 외에 일반 상처들은 5% 헤시딘이나 또 베타딘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소독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말린 후에 드레싱을 적용하고요. 특히 베타딘 같은 경우는 말라있는 그 상태로 소독의 효과를 유지하기 때문에 잘 말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도입부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영상으로 직접 드레싱하는 과정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서대학 오은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상처 간호에 대해서 이론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론으로 배운 것을 실제로 상처를 드레싱하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처를 드레싱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손을 씻는 겁니다. 집이나 시설에서는 비누를 이용해서 수돗물로 손을 깨끗이 씻고, 만일의 경우 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런 손소독제가 있습니다. 이런 손소독제로 손을 씻으십니다. 손 씻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익혀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손 씻는 방법은 따로 말씀을 지금은 안 드리겠습니다. 손을 씻은 후에 다 잘 씻었어요. 수돗물이 이제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깨끗한 마른 수건 또는 일회용 종이 타월로 잘 닦으셔야 됩니다. 손 씻고 나서 머리를 만진다든가 코를 훌쩍인다든가 바지에 닦는다든가 하는 거는 손을 씻으나 마나예요. 손 씻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실기를 하기 전에 손을 씻고 다 끝나고 나서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처와 접촉하는 모든 물품, 소독 물품들은 멸균이 된 것을 사용합니다. 그냥 깨끗한 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이 충분히 삶았다든지 또는 일회용품이라든지 해서 멸균된 물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멸균 드레싱 세트들은 열어놓고 이렇게 다른 작업을 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기 직전에 그때 열어서 개봉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붙어 있는 그 드레싱은 일반 우리 비닐 장갑 그거 끼고 떼어내서 비닐봉지에 버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드레싱을 할 때는 멸균 장갑을 끼고 드레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독제를 닦은 후에는 한 15초에서 30초 정도 그냥 기다리시면 소독약이 말라요. 그래서 마른 후에 드레싱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축축한 상태로 드레싱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드레싱 그 제품을 쓸 때는 상처의 그 모양에 맞춰서 조그만 거를 쓰는 게 아니고, 상처를 충분히 덮는 크기로 부착을 해야 되고요. 붙인 다음에는 떨어지지 않게 잘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실제로 상처를 드레싱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싱을 할 때 물품이 필요하겠죠. 그때 필요한 물품들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드레싱용 소독 세트, 또 소독솜 또는 소독약을 묻힌 면봉, 일회용 멸균 장갑, 또 상처 제품들, 반창고와 거즈, 그리고 상처 밑에 깔아둘 포, 쓰레기를 담을 비닐,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하나하나 보실까요?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것은 소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드레싱용 소독 세트입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칸이 나누어져 있고요. 핀셋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런 상처를 오랫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일회용품보다는 이 스테인리스 소독 세트를 구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일회용은 제가 따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스테인리스 소독 세트와 같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포켓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핀셋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솜은 시설에서는 만들어 놓고 매일 교환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가정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번거롭기도 하고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으로 나와 있는 그 포비돈 요오드 액이라든지 베타딘이라고도 하죠. 또는 헥시콜 혹은 헥시딘이라고 하는 일회용 살균 소독제를 준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멸균 그 비닐 장갑이 있어요. 이걸로도 충분하거든요, 가정에서.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 이런 멸균 그 장갑, 라텍스 장갑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즈, 또 투명 필름, 듀오덤, 폼 같은 필요한 그 드레싱 제품들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반창고. 그리고 이거는 소독액이 흘러내려도 이 침대볼을 적시지 않도록 깔아놓는 위생 방수포고요. 필요에 따라 이런 그 일회용 가운을 준비하셔서 입고 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균이 많이 나오거나 물이 많은 환자의 그 상처를 드레싱할 때는 요 앞치마나 이런 가운을 입어도 좋습니다. 환자분한테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드레싱, 기존에 붙어 있는 드레싱은 이런 비닐봉지에 싸서 버리시면 되는데, 가정에서는 만일의 경우 이분이 균이 나오는 환자분이다 그러면 비닐로 이렇게 두 개 겹쳐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같은 데서 직접 이제 드레싱 세트에다가 소독액을 이 세트 안에 이제 덜어 가지고 가야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건 가정에서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이 소독 세트의 뚜껑을 반드시 이렇게 열어놓은 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내려놓게 되면 여기는 완전히 멸균된 곳인데, 멸균된 곳이 바닥에 닿아서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뚜껑은 위를 향하게 내려놓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이동용 핀셋인데, 이 이동용 핀셋을 이용해서 이거를 좀 놓으시고 이 그 소독약을 이렇게 소독약을 묻힌 소독솜을 여기다가 좀 가져가실 거고요. 이분은 생리식염수로도 닦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이 솜에다가 좀 적실 건데요.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따라 버리시고, 이건 너무 가까이 되면 닿기가 쉽거든요. 근데 너무 위에서 하면 이게 또 옆으로 튀고 하니까 한 7에서 10cm 정도 떨어진 위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준비물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레싱 세트 준비하셨고요. 이 소독제는 일회용을 이분은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독 세트에 소독약을 다 담았기 때문에 이건 준비하지 않겠고요. 일회용 반창고 하나, 그 다음에 멸균 장갑 하나, 그리고 이분은 꺼주도 쓰고요. 그 다음에 폼 제품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창고, 그리고 이 이 쓰레기를 담을 비닐봉투 이렇게 가지고 환자에게 가겠습니다. 이분은 다리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환자분이 거동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다리 상처를 소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간호 학생들한테는 이전에 해야 할 여러 가지 또 절차가 있는데,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 바로 드레싱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 불편한 자세를 잠깐이라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분에게 편안한 자세를 취해줘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내가 상처를 잘 볼 수 있는 위치여야 되겠죠. 제가 만약에 이 건너편에 서야만 한다면 이 상처를 보기가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내 손을 이용해서 드레싱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위치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환자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가 가능하면 치료하기 편한 그런 자세를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물론 손은 자주 닦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 바닥에 소독액이 흘러서 또 이분의 그 침대볼을 더럽히면 안 되니까 이런 위생 방수지,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생 방수지를 준비해서 밑에다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기존에 있는 그 드레싱이 있죠. 근데 보니까 진물이 나와가지고 이 꺼즈를 적셨네요. 그러니까 진물이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 드레싱을 이제 제거해야 되겠죠. 예, 예. 자, 이 상태를 보시고 이 드레싱과 비닐 장갑은 이 비닐 주머니에 버리시면 됩니다. 버리실 때 가능하면 요 가장자리를 안 닿게 해서 버리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멸균 장갑을 끼겠습니다. 이 수술장 같은 데서 끼는 그 멸균 장갑법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이 손가락 끝은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환자분에게 사용할 물품들을 환자 옆에다가 세팅을 해놓으면 가장 좋은데 이분은 발치여서 환자분이 발을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침대가 작기 때문에 이 물품을 환자분의 그 옆에다가 바로 세팅해 놓기 어려워서 제가 이 드레싱 카트에 그대로 둔 채로 지금 시행을 할 겁니다. 이 상처가 어떤지, 진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주변에 또 이 빨간 그 발적은 얼마나 심한지 이런 걸 상처를 좀 상태를 보시고 소독액은 한번 닦고 버리고 또 새솜을 이용해서 닦고 버리고 또 새솜을 이용해서 닦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솜을 한 개를 가지고 계속 닦는 게 아니고요. 닦고 나서 버리고 닦고 나서 버리는 이런 과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처만 닦는 게 아니고 상처 주변까지도 넓게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분은 이 소독액에 좀 예민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소독액을 닦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 생리식염수로 한번 닦아줄 겁니다. 이 주변을 닦아서 소독액이 피부에 묻어 있지 않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준비해 온 거고요. 이제 원래는 소독액이 그냥 마르도록 시간을 좀 드립니다. 이 생리식염수는 빨리 안 말라요. 한 30초 정도 기다리시게 되는데 이게 마르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물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분은 그래서 진물을 조금 더 닦아내는 의미에서 꺼주로 위를 좀 닦아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처에
이 소독액이나 생리식염수가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분은 상처에서 그 분비물이 많기 때문에 얇은 거를 쓰게 되면 자주 교환해야 돼요. 특히 꺼즈는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자꾸 젖어 있기 때문에 자주 교환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저기 상처만 드레싱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폼 제품들이 그 분비물을 잘 흡수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폼을 이분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처 크기보다 좀 큰 사이즈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겉에 있는 필름까지 떼어내고 나면 잘 고정시켜 주는 것이 필요해요. 이분은 특히 다리이기 때문에 자꾸 움직이면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잘 고정시켜야 되고요. 제가 반창고를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이 메디폼에 이 부착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치료는 드레싱은 다 끝났고요. 만일의 경우 간호사가 오기 전에 또는 누군가가 의료진이 이 상태를 봐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축축이 젖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그 위에 꺼즈를 그냥 덧대어 주세요. 내가 이거를 띄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만일의 경우 이 상처가 이분은 좀 작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꺼즈를 그냥 이 위에다가 덧대서 반창고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덧대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진물이 많이 나오도록 그대로 두시는 것보다는 진물이 많이 나오면 빨리 교환하는 게 좋은데 교환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레싱은 다 마쳤고요. 이분의 혼니부를 덮고 환자분을 편안하게 하신 후에 장갑을 벗으시고 장갑을 벗을 때 이렇게 뒤집어서 벗어 주십시오. 벗으시고 손소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소독제로 안 하시고 수돗물로 비누와 함께 씻으시는 것이 사실은 더 좋습니다. 네.